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주일이면 오스틴 파워만큼 한다. 오스틴 파워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고려시대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전기 인조시대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숙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출발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웠다. 이제 어디로 갈까? 아무래도 개경에는 친고구려 인사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그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던 정도전. 왕혼자 하면 나라가 다 망해요.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먹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 운영 매뉴얼이죠.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조선 경국전 법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제일 문제가 경제잖아요. 경제, 그죠? 그리고 고려가 불교의 나라였죠. 뭐 숭불 정책을 펼친 나라니까 조선에서는 불시잡변, 불교를 비판, 요거 좀 많이 나옵니다. 불시잡변, 정도전. 정도전이 불시잡변입니다. 그리고 태종. 왕권 강화의 끝판왕이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육조가 뭐냐면 뭐 이조, 호조, 뭐 병조 이런 판서들 있죠. 그거 육조를 이제 나한테 바로 직접 보고해라. 육조 직교제.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여기 이제 의정부가 나와요.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신하들 중간 생략. 왕이 바로 결제한다. 그리고 제가 조선에 육사가 많이 나오는데, 육사. 뭐 여기도 뭐 이거는 사는 아니지만 일단 사. 그리고 여기도 사륙. 6,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요거 외울 때 64호로 외웠어요. 64호. 64호. 사관은 독립. 사관은이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정책에 대한 간쟁 논박. 그게 사관은입니다. 사관은. 오폐법.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죠. 64호. 그리고 제가 1편 영상에서 이제 말했는데, 태종대왕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있다고 제가 했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이걸 외우기 어렵다 했죠. 하지만 혼일만 외웠다고 했어요. 제가 혼일. 왜?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관식이 없으니까. 혼일만 외우시면 돼요. 이런 지도 있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종. 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분이죠. 이분도 외울 게 엄청 많아요. 먼저 의정부 서사제. 너무 태조는 재상 중심 정치를 했죠. 아버지 태종은 육조 직계제로 신하들 말도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뤘어요. 왕이 너무 세면 안 되고 신하도 너무 나대지 마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삼강 행실도, 용비 어천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군 육진, 여기도 이제 육사 사륙이죠. 사군 육진 김종서. 함경도 때려잡고 국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마도 이종무 같은 이종무. 이것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태종하고 세종에서 제가 하나 더 공부를 하고 갈게요. 외교에서 태종은 경원 경성무역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여진인들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원 경성무역소. 아시면 되고, 세종은 북평관, 여진사절이 머물 수 있는 곳, 동평관, 일본 사신이 머물 수 있는 곳. 말 그대로 북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때는 여진이었을 거고, 동쪽이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계약조, 광해군은 기후약조가 있죠. 이거 둘 다 뭐냐? 대마도 무역 허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조, 기후약조. 그래서 세종은 또 여기서도 많아요. 뭐 갑인자, 칠정산, 향약십성방, 농사직설.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계집 칠갑직 이렇게 외웠어요. 계집 칠갑직. 계약조, 칠정산, 한약십성방, 농사직설. 계, 집, 칠, 갑, 직. 계집이 칠갑 들면 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외웠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미리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의 아들 세조죠. 여기에 첫째 아들 문종이 있었는데 문종은 뭐 크게 업적이 없죠. 실제 세종 말년에 쌓은 업적이 전부 문종 업적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조, 계유정난, 조카인 문종의 아들, 자기 형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죽였죠. 계유정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세종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뤘는데 세조는 다시 왕권 강화를 꿈꾸죠. 육조 직계제 부활. 그리고 이시의 난진압. 직전법을 시행했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세금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수신전, 훈량전 폐지. 이게 뭐냐면 가족까지 혜택이 있었던 걸 수신전, 훈량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폐지했어요. 그리고 정도전이 불교를 때려잡았죠. 그런데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왕실불교 행사를 관장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국 한능금 공부를 하면서 성종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 왜 그동안 몰랐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종. 일단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따 조선 후기에 가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있어요. 홍경래. 서북 지역의 차별로 인해서 의군칙과 난을 일으켰어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홍경래의 난. 저거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악동 홍경래를 왔어요. 악동 홍경래. 성종 많죠? 이거 하나하나 외우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악동 홍경래. 악글자만 따서 악동 홍경래. 악학개범. 왠지 이제 음악 관련 책 같잖아요. 그죠? 악학개범. 음악 관련 책이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이 완성되죠. 이게 아마 태종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성종 때 완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문관. 집현전을 개성한 홍문관. 국조 올해이. 올해. 뭔가 이제 예식 같지 않습니까? 국가 기본 예식. 올해. 그리고 여기서 동국 동문선이죠. 동국 들어가면 전부 성종인데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동국 문헌 비고라고. 그건 이제 정조대왕입니다. 그래서 동국 문헌 비고를 제외한 동국은 성종입니다. 악동 홍경래에서 동은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동문선, 동서, 서거정. 요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서거정, 동서. 동국 여지성남, 동국 통감, 동문선. 네, 이걸로 조선시대 태조부터 성종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큰 사화, 그러니까 죽을 사자죠. 죽은 사건, 무오사화, 그 다음 갑자사화, 그 다음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4개의 사화입니다. 무갑기사로였어요. 저는 무갑기사. 먼저 무오사화. 당연히 연산군 때고,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에 세조가 단종을 죽인 계유정난에 관련된 기록을 한 게 문제가 돼서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사는 어떻게 외우느냐? 갑자기 연산군이
갑자기 어머니 폐비주의 사건을 갑자기 알게 돼요. 갑자기 폭로. 그래서 갑자사화. 그리고 김효사는 중족되죠. 조광조 굉장히 유명하죠. 주초유왕. 그 나뭇잎에 뭐 조씨가 왕이 된다. 뭐 그게 발견돼서 조광조가 죽죠. 그래서 조광조 죽음은 기묘하다. 그래서 기묘사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별로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알아. 그래서 죽여. 조광조 죽음이 기묘해. 기묘사화. 조광조의 개혁정치, 위훈삭제, 혈량가 실시, 공납개선, 소격서 폐지, 수학보급. 요거는 한번 읽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사사화. 명정 때죠. 문정왕후. 굉장히 유명하죠. 여인천하.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전인아 배우님이 문정왕후로 등판을 했었죠. 애윤, 소윤 그래서 뭐 윤임, 윤원형 뭐 많이 나오죠. 윤씨들.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양제 벽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문정왕후를 비판하는 벽서가 붙어요. 그래서 을사사가 생깁니다. 을사사를 어떻게 쉽게 보느냐? 을, 이영이죠. 외척, 대윤, 소윤, 이영, 이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양제벽서도 이영이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을사사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비변사. 위기 속에 태어난 국가비상본부죠. 조선판 국가안보회의. 뭐 국방청 플러스 국가위기센터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삼포회란. 왜구가 부산, 울산 동네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임시기구. 근데 명종 때 왜구가 또 와요. 이번에는 대규모로죠. 대규모. 임시로 안 되겠다 해서 상설기구화합니다. 상설기구화. 근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언제 폐지되었느냐? 흥선대원군. 고종 시절에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그때가 사겠지만 비변사는 흥선대원군이 폐지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선조, 임진왜란, 붕당 두 가지 딱 떠오르죠. 이조 정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붕당을 형성했다. 이거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동인은 유명한 유성룡, 서인은 정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엄청나게 죽죠. 그걸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감, 어군영, 삼수병, 지급군인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군사변화, 훈련도감, 삼수병, 지급군인. 그리고 세환사. 뭐 이것도 사실 크게 외울 건 없어요. 딱 보면 바로 알겠죠. 그리고 광해군, 대동기로 외우시면 돼요. 대동법. 선해청도 문제 많이 나와요. 선해청, 공인. 선해청이 물자 조달 담당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국가 조달 시스템을 형성해서 조선판 국가계약업자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대마도 무역회원은 계해약조, 세종. 기유약조, 광해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서인 정권이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죠. 인조를 옹립합니다. 어총수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 정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김어준 씨는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총수. 보수인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총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은 한성, 총융청은 경기도, 수어청은 남한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정법을 실시했어요. 이게 뭐냐? 토지 한결 땅 사육두. 사육 많이 나오죠. 육사, 사육 되게 많이 나와요. 정부 기관들, 의정부. 말 그대로 이제 의정부는 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앞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걸 의정부라 그래요. 재상들,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6조는 뭐 병조판서, 이조판소, 판서, 예조판서 뭐 이런 것들 그 6명의 판서들 있죠. 그분들이 모여서 합의로 운영하는 게 의정부 6조입니다. 그리고 사관원은 여기 사관원, 태종, 직언하는 기관이라 했죠. 그리고 사관원의 대장을 대사관이랍니다. 앞에 대장 붙이면 돼요. 대사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간쟁, 논박. 간쟁, 간이죠. 사관. 이거는 문제 나올 때 대본 알 수 있어요. 간쟁, 간. 그리고 사안부도 앞에 수장이 대자가 나가요. 대사헌. 관리들의 비리 감찰.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 뭐 이런 거겠죠. 그 관리들의 비리 감찰, 부정조사 뭐 이런 것. 그리고 많이 나와요. 오품 이하의 서경건. 그러니까 임명승인이라는 거죠. 임명승인. 그러니까 뭐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건의해서. 인사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의 집현전을 대신해서 만든 게 홍문관이라고 했죠. 홍문관. 경연주관. 왕의 자문기관이죠. 국왕자문. 그리고 경연을 주관. 뭐 이런 거죠. 폐하 오늘은 맹자 3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의금부. 보통 왕들이 누가 뭐 반역죄 짓거나 이러면 왕들이 그러죠. 금부도사는 들어라. 당장 누구누구를 잡아오너라. 막 그러잖아요. 금부도사, 의금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역죄, 강상제. 왕이 직접 지휘를 했어요. 행정원. 뭐 비서실이라고 보면 돼요. 비서실. 그리고 또 이것도 드라마 보면 도승지는 들어라. 이렇게 시키죠. 왕의 심부름을 하는 곳. 비서실. 그리고 은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대. 승정원을 은대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은대. 그리고 관찰사, 수령. 그리고 고려에서 안찰사, 병마사 이 정도 아셔야 된다 했죠. 조선시대는 관찰사, 수령. 요거 꼭 아셔야 되고 중앙군 5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훈련도감도 5군영, 중앙군도 5위. 조선시대는 군사가 5,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 159 전쟁이 났는데 159 있으면 안 된다. 서경생님의 말씀이죠. 임진왜란. 1592년.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임진왜란이 엄청 뭐 길잖아요. 전투도 많고 뭐 이순신 장군만 해도 명랑대첩, 노량해전, 한산도 대첩, 뭐 옥포해전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고 또 건율, 뭐 행주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뭐 엄청 많죠. 그런데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신립 중주탕금대.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배수의 진을 쳤죠. 배수의 진. 중주탕금대. 대패. 조선의 주력 부대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의병 곽재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요번에도 76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문부 북간대첩.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임진왜란은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 병자호란전에 미리 일어났던 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요거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용골산성에서 정봉수 이립이 항전했다. 용골산성 정봉수 이립. 이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되고, 이제 병자호란.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임경업 백마산성. 그리고 김준용, 김상용, 용 병자호란입니다. 용인 광교산, 용 광화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갖는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용 광하도, 김상용 광하도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과전법 아까 앞에 다 설명드렸죠.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 수조권 지급 경기도만 이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위화도 해군에서 실시한 법이죠. 이걸 세조 때 세조가 현직만 수조권 지급, 뭐 수신전, 훈량전 폐시 이건 가족들한테 혜택 주던 걸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법도 폐지가 돼요. 명종 때. 왜냐?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녹복만 지급하게 됩니다. 아, 명종이 요건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뭐 별로 조선 시대로 봤을 때 임팩트가 크게 있는 왕은 아니지만 요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제 기준에서. 그리고 조세제도로 전분 6등급 비옥도에 따라 연분 9등급 풍흉에 따라 요거는 요런 게 있었다. 요게 언제냐? 세종 때. 세종은 진짜 말 그대로 이것도 다 있다 왕이죠. 요것도 세종 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16세기에 박나부의 폐단이 있었다. 뭐 이것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도 뭐 직역세스 많이 하죠. 아버지가 내가 예를 들어 양복점을 해. 굉장히 유명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기술을 자식에게 알려주죠, 보통. 뭐 직역세스. 뭐 내가 아는 친구나 지인이나 자식에게 전문 기술을 세습하죠. 신량 역청, 그래서 역청 중인이 이제 천역을 담당하게 돼요. 신분제도로. 예. 그리고 외교 아까 말씀드렸죠. 태종, 경원, 경성, 무역소, 여진이 무역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 그리고 세종, 북평관, 여진, 동평관, 일본. 이거는 이제 지도로 머리에 떠올리시면 당연히 북여, 동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종 계약조, 대마도와 무역하도록 하는. 그리고 광해군 기유약조, 대마도 무역허용. 구황찰료 간행, 이게 뭐냐면 굶주림 예방 매뉴얼입니다. 흉년이 와도 백성 굶기지 말자. 구황, 흉년을 구한다 한문으로 그 뜻이죠. 예, 이런 게 있었다 아시면 되고, 향약, 먼저 이제 향촌이 뭐냐?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향촌. 그러면 향요가 뭐냐? 향촌의 약속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규약. 마을 사람들이 만든 공동생활 규칙집. 뭐 서로 도와라, 도둑질하지 마라, 효도해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향약을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판 마을 법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덕규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양소는 자수와 별감, 향리감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원이 뭐 하는 곳이냐? 성리학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리학. 여기 있죠. 성리학 교육기관. 그리고 선현의 제사를 겸합니다. 그리고 지방사립, 학자청의 자부심이죠. 그리고 최초의 서원이 보다시피 풍기금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이게 나중에 소수선으로 바뀌죠. 이양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성균관, 뭐 지금 성균관 대학교의 모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속과 합격생들이 들어가요. 속과. 그러니까 뭐 대과, 속과, 뭐 과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속과, 작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가를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인에 대한 제사, 이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기관 이런 게 있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남중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거는 아시면 되고, 그리고 향교, 부목군에 하나씩 설립. 부목군 아셔야 돼요. 향교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연수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목군에 하나씩 설립.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연수원이니까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파견. 이렇게 공무원, 연수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하고 향교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향교는 정부에서 관리, 서원은 개인이 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황 선생님 소수서원, 성학 10도, 10, 성학 지묘, 집. 그리고 이황 선생님 고향이 안동 예안이죠. 예안, 예안 향약. 그리고 안동이니까 당연히 동인. 유성룡 동인의 대표 유성룡 대감도 고향이 안동 하회마을이죠. 여기는 전부 안동입니다. 안동, 예안. 예안이 안동에 있죠. 그리고 이황 선생님이 동인이니까 이 선생님은 당연히 서인. 해주향야. 요거는 제가 시험을 풀어보니까 3점짜리로 많이 나왔어요. 이황 선생님, 이 선생님.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인물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황 선생님인 걸 추측을 해야 돼요. 뭐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황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옵션에서 뭐 쭉쭉 나오겠죠. 이것저것. 그러면 이한 향약을 실시했다 나오면 그게 정답인 거죠. 요거 외우세요. 그리고 조선은 역사의 나라죠. 기록의 민족. 기록 하나는 끝장나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 먼저 문종, 고려사, 고려사전료. 고려사는 인물별 기록, 고려사전료는 연도순 기록. 뭐 중요하잖아요. 그냥 고려사, 고려사전료, 문종이다. 이 정도. 고려사 들어가면 그냥 문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종, 고려사, 고려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이건 뭐 다 아시죠? 뭐 사초토대, 태종, 세종 또 나오죠. 갑인자, 개미자 요건 아셔야 돼요.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제가 아까 요거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여기서 개, 집, 칠, 갑, 직. 여기서 세종 외우시면서 계집, 칠갑, 직을 추가하시면 돼요. 계집, 칠갑, 직. 계약죠. 계집, 향약 집성방, 칠정산, 갑인자, 농사직설. 이거 많이 나와요. 어느 게 나올 줄 몰라요. 분명히 지문에 이 왕이 누구인가 나와요. 읽어보면 너무 쉽게 나오면 세종대왕인가 다 알잖아요. 어렵게 나와요. 세종대왕 유추하는 걸. 요번에는 세종대왕 또 나왔었는데 뭐 박연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박연이 세종대왕 때 사람이죠. 그러면 세종대왕 때구나 찾아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다행히 정답에서 상당행실도였나? 용비어천가였나? 그게 이제 정답이었을 거예요. 세종을 유추해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 또 역시 세종과 성종 두 탑이죠. 여기서 제가 악동 홍경래라고 했죠. 악동 홍경래. 여기는 금양잡록 관수강급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추가를 했느냐. 저도 공부하면서 악동 홍경래로만 공부를 했는데 추가가 되죠. 그래서 금관을 쓴 악동 홍경래 이렇게 했습니다. 금관, 금양잡록 관수강급제. 농사직설의 업그레이드 버전 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수강급제는 관리들의 토지 수탈 방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조세의 투명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전기 태조 이성계부터 인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뭐 성종도 세종만큼 훌륭한 왕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조선 후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즐겁게, 한능검은 빠르게. 지금까지 오스틴 파워의 한능검이었습니다.